전국에 계시는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 이번 강의는 건강하게 사는 법 두 번째로 음식 먹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중요합니까?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절제생활 19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식물의 특성과 음식물을 먹는 방법 여하에 따라 건강은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냐 안 좋은 음식이냐 어떻게 먹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또 교증원 1권 682페이지에 보면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즐겁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요리하는 자의 신앙적 의무이다. 그 말은 요리하는 자가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는 과학이라 그랬어요. 요리는 구속의 과학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요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놓고 먹는 게 아니라 잘 준비, 아주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증원 2권 411페이지 보니까 병적인 식욕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위장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체의 법칙들을 범할 수는 없다. 비록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결과적으로 소화기관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고혈압 환자는요, 이상하게 더 고혈압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먹고 싶어 합니다. 흰밥을 더 좋아해요. 현미밥은 싫어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현미밥 절대로 안 먹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그럴 때는 라면을 좋아하죠. 라면 딱 끓여서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당길 때, 그때가 언제냐? 화가 났다든가 몸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자꾸 안 좋은 것이 당겨요. 그건 몸에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병적인 식욕의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로운 음식이 자꾸 당겨요. 그러면 위장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미와 백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백미의 유래를 보면요, 백미는 일제시대 때 역사적인 측면의 일제시대 때 정미소가 생겨나면서 백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제와 60년대 부자들만 백미를 먹으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에는 국민 전체가 백미를 먹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인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병이 옵니다. 인스턴트 흰쌀에다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 병들이 와서 현대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백미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백미는 비타민 B의 결핍으로 체내에서 완전히 연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다량 만들고 혈액을 산독화시키는 게 백미입니다. 또 백미는 정도가 강해서 소화될 때 위장에 큰 부담을 줘요. 사실 여러분 백미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입니다. 또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5로 과량인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게 돼 있어요. 섬유질이 거의 없어 변비에 걸리기 쉬우며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몸속에 노폐물을 다량 생성하고 축적하게 돼 있습니다. 백미가. 또 백미밥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위 압박감과 위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미밥에 비해 과식하기가 쉬워 위확장, 위화수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또 백미는 혈당 값의 상승이 빠르고 지나친 인슐린 분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혈당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현미를 절대로 못 먹어요. 백미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위가 안 좋고 위하수가 생기고 문제가 돼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현미를 먹되 꼭꼭 씹어서 계속 먹어봐라. 그럼 너 당신 몸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백미를 못 먹습니다. 현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합니다. 현미가 오히려 더 몸에 좋아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현미를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1분도는 한 번 벗긴 것을 1분도라고 합니다. 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코팅은 액티브 미네랄, 랩이란 말이에요. 액티브 미네랄이 있어서 생명력이, 이 액티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미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백미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현미와 백미의 차이를 보면은요. 한문에서 현미는 쌀룬이 있죠. 쌀룬을 배아라 그럽니다. 배자를 나눠보면 월 플러스 안입을 더하기 한일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것을 쌀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미강, 이 강에서 튼튼할 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미 속에는 쌀룬과 미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것들이 현미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는 박미라 그래요. 박미. 찌꺼기 박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미는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쌀 한 톨의 영양을 보면 쌀룬에는 66%의 영양분이 쌀룬에 있고요. 겨에는 29% 미강이죠. 그 다음에 백미에는 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미는 거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백미를 좋아합니까? 현미를 좋아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백미를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먹을 때 현미와 백미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미에 손을 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현미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미의 구성 성분을 보면 현미 속에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요. 당질대사 영향을 주죠. B2는 결핍 시에 구강염, 설염, 시력저하, 심할 때 백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6가 들어있어서 질병 예방, 결핍 시 뇌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결핍되면 동맥경화 빈혈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현미 속에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혈액을 청결하게 하고 또 비타민 E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혈관을 순환을 하게 해주고 혈관이 잘 순환되도록 해주는 게 비타민 E입니다. 또 노화를 방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 속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혈관병 환자들은 비타민 E를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방이 있어요. 양질의 HDL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성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청소해주는 역할을 지방이 합니다. 또 칼슘이 있어요. 골격과 세포 형성하고 철은 빈혈을 예방하죠. 이는 뇌신경 발달과 기억력을 강화하죠. 단백질은 기초체력, 체조직을 구성하는데 이게 현미에 있단 말이에요. 또 현미 속에는 가바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비타민 E와 비슷한 항산화 물질인데 이 혈관을 젊게 해주는 역할을 가바가 하는데 여러분 가바 물질은요. 물속에다가 이 현미를 담궜다가 이 밥을 하게 되면은 무려 200배나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또 옥타코사놀이 지구력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옥타코사놀이 있고 IP6가 있어서 대자방을 예방하고 또 식물섬유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류나 변비나 이런 콜레스테롤을 내리게 하고 장내 세균활주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박테리아가 증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또 현미 속에 있는 식물섬유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코넬 대학에서 80년대 흰쌀로 쥐실험을 해봤습니다. 15일 동안 실험을 했는데 한쪽은 물만 주고 한쪽은 흰쌀과 물을 먹이로 준 그룹, 두 그룹으로 쥐실험. 미국 코넬 대학에서 80년대 흰쌀로 쥐실험을 했는데 15일 동안을 한쪽은 물만 주고 한쪽은 물과 흰쌀을 먹이로 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만 준 그룹은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런데 흰쌀과 물을 준 그룹은 피곤한 채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미의 산독화에 의해서 죽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백미는 산성식품인 것입니다.
현미는 생명쌀이고 백미는 죽은 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생활 계획을 함에 있어서 현미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합니다. 제가 교회 발령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성도들을 현미로 바꾸는 운동을 합니다. 일본에서 현미밥으로 정신병에 치료된 이야기가 이 책으로 나왔는데 오자와 히로시 이와대 대학 명예교수가 낸 책입니다. 근데 먹는 것으로 고치는 마음의 병의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젊은 영양사의 정신과 환자의 식사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 실험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흥미있는 이야기는 현미 정식 지도자 제장 스가우지 여사가 젊었을 때 어떤 정신병원 영양사로 있었을 때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당시 현미 정식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던 중 병원 급식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 마음이 아팠던 중 먹는 것을 제대로 먹으면 정신과 환자들의 마음의 병도 낫지 않을까 생각한 나머지 결단을 내리고 병원장에게 환자들의 식사를 현미 정식으로 바꿔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서글서글한 인품의 병원장은 즉시 그래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서가우시 영양사는 입원 환자를 30인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현미 정식을 먹이고 다른 그룹은 전부터 해오던 급식을 그대로 먹입니다. 그 결과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 우울증 환자들 전원이 증상이 개선된 거예요. 또 스가우치 영양사는 이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의학 논문으로 제출하였고 정신신경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려는 찰나에 잠깐 하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신의학계의 제동인즉 이 먹는 것으로 정신병이 치료된다면 정신과 의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국에서도 식사가 정신작용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왜 걸립니까? 올바른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미 정식을 먹였더니 그만큼 개선됐다면은 이 음식을 개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식사를 올바로 할 수 있는가? 올바른 식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뉴스타트 식사법. 거기에 보면은 적어도 식사 시간의 간격은 4-5시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화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요, 간식을 안 했을 때는 5시간에 온몸에서 완전 소화가 됩니다. 위에서는 2시간 동안 소화가 되죠. 그래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을 마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식을 한번 하게 되면은 무려 8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간식을 2번 했을 때는 12시간이 소화를 몸에서 우리 기관에서 해야 돼요. 근데 3번 했을 때는 18시간을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식은 가능하면 심지어는 과일 한 조각도 간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의 양은요, 공복대인 아침에 위는 하루 중에서 가장 점심이나 저녁 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처리할 양호할 만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침의 식사는 반드시 현미 식사로 꼭꼭 씹어서 야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히 합니다. 그것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계 장수촌의 식생활을 보면은요, 단순해서요. 식생활이 단순합니다. 문명과 거리가 멀고 매일 육체 노동을 했다. 그들은 100살이 넘어도 무거운 짐을 불컹불컹 듭니다. 면역력도 강하고 아주 체력도 좋습니다. 식생활을 단순하게 했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완전히 이 활력이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는 빨리 먹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요즘 사람들은 빨리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 하지 않습니까? 속식의 문제점이에요. 성인 절반이 10분 내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위험이 있다?
지방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게 되면 간에 지방이 껴가지고 이 간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예. 속식. 천천히 씹어 먹으라.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먹는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치아와 위장에 유익하며 좋은 피를 만들며 힘을 준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12, 11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여기 보면 물을 씹고 음식을 마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즙이나 액체가 될 때까지 오래 씹고 물을 마실 때도 천천히 침을 섞어서 마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은 보통 몇 번 씹고 넘어갑니까? 지금 박 목사님 몇 번 씹고 넘겨요? 5번. 예. 보통 5번 내지 10번 정도 씹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몇 번은 씹어야 되냐면 100번은 씹어야 돼. 몸의 산성과 대기와 물의 오염은 암의 원인입니다. 일본 동경에 행했던 연구에 따르면 산성을 가진 몸은 적절한 알카리성의 몸보다 오염물질을 더 잘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알카리성 침은 산성의 공유를 씹는 것을 통해 알카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침은 음식의 산성도를 감소시킨다. 입안에서 산성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혈액이나 뼈에 있는 미네랄이나 영양분에 의해 완화가 됩니다. 이것은 혈액의 건강을 나쁘게 하고 뼈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침으로 꼭꼭 씹어서 알코올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카리의 혈액은 산소를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세균에 증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꼭꼭 씹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 잘 씹을 때 어떤 일이, 자연은 잘 씹지 않는 사람을 징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병원에 있을 때 위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40대 환자입니다. 위를 거의 다 절제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부들부들한 죽을 자꾸자꾸 먹으면서 6번 이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3번 이상 먹게 될 때는 이 몸의 균형에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리듬에 밸런스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현미밥을 입에서 죽을 만들어서 꼭꼭 조금씩 한번 먹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퇴원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퇴원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옛날 KBS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신선한 채소를 어떻게 먹는 것이?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대로 먹는데 꼭꼭 씹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씹어서 그냥 먹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먹습니까? 주스로 주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것을 씹어서 먹었을 때 사망률이 16%나 감소합니다. 또 샐러드는 13%가 감소합니다. 근데 주스는 3%밖에 감소를 안 해요. 통조림은 17%나 사망률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일 주스로 마실 때 문제점은 뭘까요? 당이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되면서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갈아 먹으면 비만 당뇨 위험이 증가합니다. 왜요? 그 당이 몸에 들어가서 여분의 당이 지방간을 만들고 또 중성지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통째로 갈아 먹는 생과일 주스, 이건 당만 나오고 섬유소는 탈락되므로 당이 빨리 흡수되고 많이 먹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아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씹어 먹지 않고 갈아먹다 보니까 온갖 병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아먹고 있습니까? 영국 BBC 방송과 런던 임페리얼 단과대 체내 독서 연구학회가 연합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 전 체내 독서 검사, 혈액, 타액, 소변, 간과 신장 검사를 하고 실험 후에 또 검사를 합니다. 한 그룹은 5명은 일반 음식을 먹게 하고 한 그룹은 디톡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냐면요. 디톡스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의 차이점이 없었고 디톡스를 한 사람에게 별 호전 반응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톡스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처럼 치유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톡스가 또 이런 문제들을 당직하고 있어요. 해독요법 디톡스가 당뇨 환자에는 저혈당, 쇼크와 혼수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통풍 환자에는 통풍 발작이 올 수 있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요. 칩을 계속 먹어왔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내가 중단시켜서 그거 제발 집 먹지 말라. 그리고 밥을 꽂고 싶고 채소를 그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은 그렇게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요. 빨리 먹고 싶으니까, 빨리 낫고 싶으니까 뭐 합니까? 바로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또 무리한 해독이 오히려 독이다 해서 심근경색으로 급사하실 수 있고 뇌경색이 진행되면 뇌졸중과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리한 해독은 간 기능이 향상되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의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디톡스를 열흘을 했어요.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당신 왜 이렇게 간에 이 간 수치가 높아졌냐고, 당신 죽으려고 작정했냐,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고 이 여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열흘 동안 디톡스를 했다 보니까 의사가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하고 아주 혼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도 똑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톡스가 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굶다 보면 지방산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지방간염이 악화돼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습니까? 건강 보조식품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비타민 가다 복용 암 유발한다. 47편의 임상 실험에서 18만 명의 실험자들의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합성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랬단 말이에요.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다. 16년간 최근에 발표된 47개의 질 높은 무작위 임상 실험에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캐로틴,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더 뭐했다고요?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보충제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합성 비타민 먹는 사람 사망률이 5% 더 높다. 그래서 이게 심혈관 예방에 대한 기존 메타 분석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 연구 결과 비타민 보충제와 심혈관 질환이 6편의 임상실험 비타민 E 효과 없고 베타캐로틴은 사망률을 높였더라. 그 다음에 이 비타민 E 보충제와 심혈관 질환에도 보면 7편의 임상실험 효과가 없었다. 셀레늄 보충제와 심장 관상 동맥 질환도 임상시험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충제 영양제가 우리 몸에 오히려 농축으로 들어온 것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미국 복지부 산하 질병예방위원회에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위해 베타캐로틴 보충제의 단독 혹은 병합 사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려뽑은 기별 411페이지에 인체에 따르는 법칙들을 제정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법칙들을 범한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병적인 식욕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위장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체의 법칙을 범할 수는 없다. 비록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결과적으로 소화기관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다량으로 먹는 습관에 겸하여 해로운 음식까지 섭취할 때 그 해악은 크게 증가한다. 마침내 신체 조직은 해를 입고야 마는 것이다. 이 말은 병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꼭 씹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암에 걸렸던 한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주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아주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이 점점 간 수치도 높아지고 아주 열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타트를 찾아서 여수요양병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제 다른 거 다 중단하고 이제 건강 뉴스타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음식 꼭꼭 씹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의 생활들 다 버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해서 계속 병원에서 몇 개월을 더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시 갔다 왔는데 암세포가 증가한 것입니다. 암세포가 커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뉴스타트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 여기서 하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뭐 먹고 있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6가지의 보충제를 먹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먹습니까? 아내가 영양학 교수인데 아내가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것을 먹게 되면 보충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농축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간행이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오히려 남은 여분의 것이 암세포가 먹게 되고 결국은 암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 아내 전화를 바꿔준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이 결정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1달,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다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분이 뉴스타트 하면서 꼭꼭 씹어 먹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그거 사는 거 외에 더 뭘 먹어야 될까? 뭘 더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은 더 부담이 되고 위장도 부담이 되고 간도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이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방식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몸도 효과적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디 아프게 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플 때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